오늘 모신 분은 백만개미 한세구 당주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참 우리 당주님 모실 때마다 한국 시장 아주 큰 변곡점들에 서 있었는데 오늘은 뭐 큰 이슈는 아니지만 네. 너무나 강한 한국 증시의 흐름, 그래서 너무나 낯선 모습 때문에 경험이 좀 되신 분들은 증권사 직원들도 그렇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더라고요. 지금 들어가자니 너무 비싼 것 같고 비중을 크게 실자니 이것도 힘든 것 같고. 자, 이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어렵죠. 근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몇 발자국을 물러서서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우선 정책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증시를 밸류업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겠다 하는 게 현 정부가 내건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그런 추세대로 본다면은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이거 너무 빨리 그래서 이거 상투 아니야? 이런 생각을 조금 떨쳐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원래의 평가받아야 하는 쪽으로 급하게 간다. 근데 왜 급하냐 하면 주식시장이라는 게 정책에 의한 반응을 할 때 그게 이렇게 천천히 시장이 쉬어가면서 하지 않아요. 네.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돈이 들어와서 갑자기 그 서로 이익 추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빨랫줄 당겨놓은 것처럼 올라가거든요. 올라갈 때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뭐 어제 오늘 이런 이제 조정은 이거는 오히려 건강한 조정으로 볼 수 있다. 네. 필연적인 조정이다. 그럼 이제 이런 필연적인 조정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해야 되느냐. 속도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4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급하게 올라왔잖아요. 네, 그렇죠. 중간에 이제 잠깐 쉰 적도 있지만 거기서 이제 뭐 한번 손바뀌기도 일어나고 그래서 2차 상승을 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상승 기조를 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 다만 속도감은 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막 6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이제는 점점 제대로 평가받는 그런 상승 기조를 가는데 다만 속도감은 이전에 우리가 여태까지 느껴왔던 것보다는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 같은 거는 조정을 오히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게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걱정하실 단계의 시장은 아니고 오히려 조정이 좀 긍정적인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주도주였던 방산주, 조선주 이런 쪽보다도 화제가 됐던 게 2차 전지가 급등이 나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며칠 만에 막 에코프로도 그렇고 몇몇 종목들 바닥에서 70%씩. 그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모든 주식은 주가가 이제부터 오르기 시작한다라는 시그널을 우리한테 주는 가장 첫 번째 징후는 수급의 변화예요. 수급의 변화. 근데 4월부터 우리 시장이 오르다가 2차 전지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달 전부터 스타트를 했어요. 스타트할 때 모양을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10일 이동평균이 우상향으로 섰어요. 그러면서 그 10일 이동평균을 5일 이동평균이 밑에서 위로 뚫고 일봉이 그 위에 쓰는 그런 모습을 딱 나타냈단 말이에요. 딱 한 달이에요. 한 달 사이에 그게 일어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뭐 그 선입견 있잖아요. 아, 난 이 섹터는 싫어. 이 2차 전지는 나를 너무 많이 고생시켜서 싫어. 또 누가 나와서 몇 년째 거짓말만 해서 싫어. 뭐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이거는 주식 투자는 돈 버는 거잖아요. 돈 벌려고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급의 변화가 감지된다 하면은 그건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뭐 별로 2차 전지 좋아하지 않지만 한 달 전쯤 갑자기 이거 사야 됩니다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좀 깜짝 놀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수급이 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죠. 반도체만 끌고 이 시장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방산조선은 이미 다 한 번 올랐기 때문에 걔네는 지금 쉬어야 되는 시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오랫동안 쉬었던 2차 전지는 거의 빈지털이
수급에서 그런 이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대상으로 정확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그렇다고 그래서 전혀 여기에 뭐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ESS. 그렇죠. ESS죠. 지금은 이제 2차 전지는 ESS예요. 전기차가 아니라. 이게 완전히 바뀌었고 우리나라에서만 더 그게 강해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필두로 해서 그런 이제 그 에너지 확보의 주를 재생에너지 쪽에 무게추를 옮겼기 때문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재생에너지라는 게 간헐적으로 전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ESS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새로운 뭐 이슈도 생기고 그리고 한 1조 정도 규모인데 곧 연말에 이제 그 입찰 들어가잖아요. ESS 네. 입찰. 그러면 이제 지금 3사가 다 배터리 회사들. 네, 들어갈 텐데 그것도 이제 큰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진짜 한다. 이거 ESS 진짜 하네. 그런데다가 오늘 블랙락이 블랙락 그 계열사 투자 회사가 오늘 20조 정도를 그 이제 국회에서 LOI 제출하거든요. 그 목적도 거기에요. 친환경 에너지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안 좋아해서 신재생 그 에너지 뭐 태양광 풍력 이쪽 안 좋아해서 이 좀 그런데 아니 그거는 이제 약간 바이든 정부 때 했던 거라. 했던 거라 이제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사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뭐 원전을 안 하겠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재생 쪽은 아리백이나 이런 거 우리 수출 주도에서 상당히 많은 허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동시에 하는 거죠. 지금은 만약에 그 AI라는 패러다임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뭐 뭐든지 일렉트리시티는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제 그래서 되고 근데 우리는 이제 정부가 아예 딱 공언하고 나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더 힘을 받죠. 다만 한 가지 이런 문제는 있어요. 우리가 주식을 볼 때 저 주식이 왜 좋지? 이렇게 할 때 그냥 기본적으로 따질 수 있는 게 지금 돈 잘 벌어? 하고 앞으로도 그렇죠. 잘 벌어? 이 두 개잖아요. 아주 쉽게 생각하면. 그런데 이 2차 전지 쪽은 지금 돈 잘 벌어에서는 조금 미달이에요. 근데 그렇죠. ESS나 이런 게 이제 이제 적자 극복하고 막 이러는 단계인데 ESS 쪽을 필두로 해서 앞으로의 시장은 벌 수 있어라는 기대감. 거는 이제 긍정적으로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두 발 딛고 가는 게 아니라 한 발로 이렇게 뛰는 당장의 실적보다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섹터를 매매하실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수급이 꺾이면 내려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이런 그 한 발로 가는 섹터는 5일 이평이 깨지면 조심해야 돼요. 그때부터. 그리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은 뭐 예를 들면 반도체나 이런 거는 10일 이평을 기준선으로 본다면 이런 거는 더 짧게 봐야 된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매매하실 때 하나의 팁이에요. 이거 많이 활용해 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너지기 전까지는 그냥 뭐 괜찮다. 2차 전지도 나한테 돈을 벌어다 주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그 뭐 바닥 대비 한 120%, 130% 올랐어요. 하지만 또 고점 대비하면 아직도 70% 폭락해 있는 상황이라 그 상당히 좀 물려 있는 아직도 내 본전 참 올려면 멀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팔아야 돼? 아니면 지금 물타기를 해야 돼? 지금 막 고민 중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일반 투자자들이 가장 잘못하는 게 뭐냐면 팔아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수급이 꺾여요. 그래서 이게 이제 팔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을 때 갑자기 매수 가격을 떠올리세요. 그러면 안 돼요. 팔아야 된다고 느꼈을 땐 매수 가격을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네. 그래야 이게 안 물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할 수 없이 장기 투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5일 이평이 꺾이면서 5일 이평 아래로 일봉이 떨어지면 그냥 내리셔야 돼요. 근데 나 산 거에 비하면 아직 멀었는데 그거 필요 없다. 일단
현금 확보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임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30년까지 정부에서 이제 전기차 비중을 50%로 네.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법제화하는 거잖아요. 네. 이것이 또 하나의 호재가 되지 않겠냐. 그럼 만약에 이런 호재들이 자꾸 나오는데도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도해서 이게 좀 밀린다. 네. 그러면 역시 이 수급을 보는 게 많다. 그렇죠.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 뭐 하겠다 했는데 솔직히 2차 전지가 처음에는 전 세계를 우리나라가 석권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었잖아요. 몇 년 전에. 근데 지금 보면 아니잖아요. 중국도 그렇고 거기에 비하면 택도 없는데 다만 이제 2차 전지 쪽에 그런 거는 이제 정부의 정책 자체가 바꿔질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시장을 보는 외국인의 시각이에요. 그 외국인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매도가 많다. 그러면 좀 신경 쓰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수급을 따라가야 된다. 네. 그런 어떤 생각입니다. ESS가 됐든 전기차에 대한 네. 어떤 호재성 뉴스가 나오고 기대감들이 커진다 해도 네. 네. 일단은 그랬다가 이제 다시 그러면 이게 구조적인 다시 하락으로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렇죠. 반등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내렸다가 그 다음에 다시 11.2평이 우상향으로 딱 바뀌면 수급이 이제 다시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그냥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시장이 많이 올라서 불안하다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왜 불안하냐면 오를수록 불안해요. 주식은. 그러니까 왜 더 불안해지냐? 오르면 올라서 불안하고 떨어지면 떨어져서 불안하고 그러니까 그 불안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자기가 주식시장을 딱 놓고 매매하는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기준점이 있으면 덜 불안할 거 아닙니까? 나는 이걸 기준으로 한다. 근데 그 기준점이 뭐냐면 그게 11.2평이에요. 그렇게 하면 우선 좀 멘탈이 좀 강해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한 조정은 그냥 극복할 수 있고 아니 뭐 조정 어때? 10일 살아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은 20년 만에 찾아오는 유동성 대폭발해입니다. 돈이 몰리는 방향이 이미 나타나고 있고 이 자산 확장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큰 후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를 제대로 준비하면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딱 8주입니다. 제 성격 아시죠? 절대 애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내년 상반기에 바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돕는 프리미엄 클래스 대세 상승 수익 실험반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보는 차트의 완벽한 이평선 세팅법부터 직접 만든 투자 루틴에 의거한 수익 실현 원칙과 구체적인 행동 지침, 2026년 주도주와 2030년 장기 전망이 담긴 실전 포트폴리오 전략, 총 8주 동안 투자를 위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저희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도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혜택까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